옥석을 가리는 시간도 충분하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나오면 줄 서야 없고 가격 됩니다. 올라가고. 근데 네. 지금은 옥석을 가리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진짜 투자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모아타운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용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서울의 용산 개발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네네. 요 새 정부가 청와대 옮기면서 용산 개발 빨리 하겠다. 그렇죠. 또 공원 개발도. 한강방 개발도 빨리 하겠다. 네네. 그리고 GTX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또 이제 GTX 개발도 빨리 하겠다. 네네. 그리고 막 새롭게 뭔가를 빨리 하겠다는 개발을 빨리 하겠다는 개발 계획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빨리 하겠다. 네네. 이제 더 크게 하겠다. 네네. 혜택도 많이 주겠다.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음.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왜냐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완전 180도로 바뀌었죠. 네, 네. 작년까지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격이 네. 높게 뛰는 거에 대한 네. 이 부담감이나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서 거래 절벽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예. 경기에 뭐 우려들이 많이 나오게 네. 되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향 네. 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 붙어 있는 시장에서는 뭔가를 개발 뭔가만 요거 조그만한 것만 발표돼도 네.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우려 때문에 쉽게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할 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이런 개발 계획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실제로도 2018년도에 네네. 그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거 계셨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네. 이렇게 막 시장이 불붙는 네. 시점에서는 네.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이런 시점이니까 네. 개발이라는 것도 좀 음. 큰 개발들인 거죠. 음. 자, 대규모 개발들 그동안 좀 밀어놨던 것들이 이제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 모아타운을 활발하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조장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2,000분, 3,000분이 들어와서 보시고 네.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네. 빨리 사달라. 그거 도대체 설명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빨리 얘기해달라. 콕 집어달라고 하셨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물건 없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모아타운 발표했는데 되게 조용해요. 시장이요. 유튜브도 네. 조용해. 유튜브도 그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네. 모아타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이 온도 차이가 많죠. 많죠. 예.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이미 갖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오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투자를 또 툭툭툭 하셔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담이 네. 오시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네. 적극성들이 네. 많이 좀 체감적으로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 대한 네. 적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모아타운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데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원래 딴 데 같으면 50% 30% 이미 뛰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발표 나자마자 그 시장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조용하다는 얘기는 가서 내가 진짜로 그 좋은 거와 나쁜 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골라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옥석을 가리는 시간도 충분하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나오면 줄 서야 없고 가격 됩니다. 올라가고. 근데 네. 지금은 옥석을 가리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진짜 투자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니까 가능한 뭐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냥 계략적으로 서울시에서 뭔가 재개발을 하는데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을 하나 보다라고만 알고 있지 아직 모아타운이라는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란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보다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굉장히 좁아서 그다음에 주택이 너무너무 노후돼서 이 지역 자체를 전체를 다 갈아엎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곳이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개 모였는데 이런 소규모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도로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잘 나 있는 지역인데 주택만 낡은 지역들을 모아서 개발하겠다. 재개발하면 보통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에서 200세대인 거죠. 네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에서 4개 또는 네. 3개에서 6개 정도까지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200세대 단지를 모아서 600에서 1000세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개발하고 비슷해지는 거네. 그렇죠. 네. 재개발 단지들도 재개발인 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데가 유타운이고 뭐 재정비 촉진지구잖아요. 네네. 재개발도 모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 개를 모아서 재개발 한 개 단지 정도 규모로 음.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0세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하면은 네. 100세대 아파트는 그거보다 싸잖아요. 훨씬 싸죠. 그죠? 예를 들어 네. 뭐 13억이다.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네네네네. 그런데 모아타운이 돼가지고 이 100세대가 갑자기 뭐 1000세대나 뭐 500세대로 넓어지면 네네. 13억짜리를 바라보는 아파트가 뭐 17억, 18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일단 알고 계셔야겠어요. 우리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네네. 이왕이면은 재개발이 제일 가격이 비싸고 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가 굉장히 싸고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모아타운이 되는 지역이 재개발에 가까워질 정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정리를 똑부러지게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이제 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이제 이 서울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명확하고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자기 임기 내에서 확실하게 시장에다가 주택 공급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훨씬 짧은 이런 가로주택을 여러 개 모아서 하는 모아타운. 그것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이게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아타운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슈퍼블럭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슈퍼블럭 내에서 이제 개발 구역을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슈퍼블럭 같은 경우도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재개발보다는 이게 소규모 단지고 또 도로 상태가 괜찮은 데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도 67%보다는 훨씬 낮은 50%대의 노후도만 채워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완화를 큰 폭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들 지금까지는 재개발이 될 수 없어서 아파트가 되는 걸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슈퍼블럭 안에 들어가면은 네. 노후도가 정말 안 나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크게 네. 노후도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1차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정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도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10% 완화되고 57%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지정돼 있는 곳들의 노후도가 53%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아타운 1차가 지정이 된 곳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57%라는 거는 기준이고 이제 그 기준에 거의 준하는 정도 지역이라면 지역의 특징에 맞게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개발되냐 안 되냐는 노후도가 중요했는데 네. 그렇다면 노후도보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죠?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고. 원래는 요건을 먼저 갖춰놓고 음. 그 요건을 갖춰놓은 지역들의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뒤바뀌어서 요건이 낮아졌으니까 웬만한 지역의 노후도 이게 둘러봤을 때 노후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일단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주민들의 의지는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성. 네. 아파트 시세가 지었을 때 높게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높을수록 유리하죠. 높을수록.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돈이 많이 나는데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의지도 올라가고. 네네. 근데 돈이 안 나오면 의지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하죠. 네. 우리 아들도 네. 내가 1,000원 주면 의지가 안 살아나요. 10,000원 줘야. 10,000원 줘야 의지가 살아나고 50,000원 주면 뛰어들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겠다. 아, 그렇습니다. 1차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슈퍼블럭 안에 들어가면은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네. 이 주민들의 의지는 아파트 가액으로 결정된다.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네. 네. 두 번째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이 문제예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특히나 이제 강남권은 주차를 안 몰고 음. 오시거든요. 주차가 어려워서. 근데 이게 작은 단지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주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를 업무 협약, 그러니까 이제 건축 협약을 맺게 되면은 2개 단지, 3개 단지, 5개 단지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은 지하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면 도로 밑에도 그렇죠.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다가 얘는 커뮤니티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고 또 지하에다가 뭐 수영장 같은 거를 단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다른 단지 일반 큰 대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기반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 아파트 가격이 높게 그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설계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지원해주겠다.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녹지를 띄문뜨문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걸 하나로 연결을 해서 녹지 벨트를 만드는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5가지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모아타운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용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서울의 용산 개발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네네. 또 이제 요 새 정부가 청와대 옮기면서 용산 개발 빨리 하겠다. 그렇죠. 또 공원 한강반 개발도 빨리 하겠다. 네네. 그리고 GTX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또 이제 GTX 개발도 빨리 하겠다. 네네. 개발을 빨리 하겠다는 개발 계획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모아타운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빨리 하겠다. 네네. 이제 더 크게 하겠다. 네네. 혜택도 많이 주겠다.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음.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완전 180도로 바뀌었죠. 네, 네. 작년까지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격이 네. 높게 뛰는 거에 대한 네. 이 부담감이나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네. 되면서 거래 절벽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네. 경기에 뭐 우려들이 많이 나오게 네. 되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향 네. 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 붙어 있는 시장에서는 뭔가를 개발 뭔가만 요거 조그만한 것만 발표돼도 네.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우려 때문에 쉽게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할 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이런 개발 계획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실제로도 2018년도에 네네. 그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거 계셨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네. 이렇게 막 시장이 불붙는 네. 시점에서는 네.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이런 시점이니까 네. 개발이란 것도 좀 음. 큰 개발들인 거죠. 음. 자, 대규모 개발들 그동안 좀 밀어놨던 것들이 이제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 모아타운을 활발하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조장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2,000분, 3,000분이 들어와서 보시고 네.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네. 빨리 사달라. 그거 도대체 설명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빨리 얘기해달라. 콕 집어달라고 하시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물건 없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모아타운 발표했는데 되게 조용해요. 시장이요. 유튜브도 네. 조용해. 유튜브도 그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네. 모아타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이 온도 차이가 많죠. 많죠. 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이미 갖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오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투자를 또 툭툭툭 하셔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담이 네. 오시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네. 적극성들이 네. 많이 좀 체감적으로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 대한 네.
적기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냥 모아타운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데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원래 딴 데 같으면 50% 30% 이미 뛰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발표 나자마자 그 시장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조용하다는 얘기는 가서 내가 진짜로 그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골라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옥석을 가리는 시간도 충분하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나오면 줄 서야 없고 가격 됩니다. 올라가고. 근데 네. 지금은 옥석을 가리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진짜 투자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니까 가능한 뭐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